RP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10월달 산업활동 지표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뭐 탄핵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수가 공개가 되고 있고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이 탄핵 정국 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오늘 시장은 출발은 좀 상쾌하게 출발을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그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된 때였어요. 네. 사실 뭐 그 순순히 사실은 그 승복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담화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들 때문에 사실 좀 내려갔던 것 같고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번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그 가부가 결정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이 그 후반에는 좀 약간 상승한 게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그 한국 증권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슈고요. 네. 이 탄핵 이슈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빨리 정리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명확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오늘 증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됐거든요. 네네네. 일단 시장은 일단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여전히 좀 찜찜한 감은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일단은 팔고 있는 거고. 네, 오늘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들도 코스피에서는 약간 좀 파는 기운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좀 팔았고요. 뭐 기관들이 이제 열심히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V자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모멘텀 자체는 역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어떤 위기 상황 그게 이제 탄핵의 종결이겠죠. 그 가부간의 결정이 빨리 나야지만 그게 그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계엄 상황 이후로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불안감, 그로 인해서 이 환율 방어, 뭐 그다음에 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네네네네. 경제팀의 발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RP 무제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정책을 무한정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분석을. 일단 RP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RP를 중앙은행에 매입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앙은행은 전당포 역할을 생각한다고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은행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일 때는 중앙은행이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히는 거는 국채하고 정부 보증 채권만 잡아줘요. 그렇죠. 그 나머지 채권들은 안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융채를 포함을 한 거예요.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라든지 뭐 중소기업 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질까봐 네.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전당포 주인 역할을 하고 니들이 돈이 어느 정도 이 숨통이 풀리면은 이 물건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부이 사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행이 보통은 이제 매입 기간, 그러니까 며칠 동안만 우리가 이걸 갖다 사주겠다. 보통 단기로 이걸 갖다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규모 자체도 다 확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기간, 그다음에 규모 자체도 확정을 안 했죠. 말 그대로 이제 무제한으로 사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사실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구두개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아,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그것을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네네. 또 돈을 막 마구 발행해가지고 네네네. 우리의 그 뭐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약화되는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예, 예. 그렇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가령 우리나라 금융주주 회사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은행들이 외화채가 610조 정도 돼요. 네. 이제 환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걸 못 갚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은행들도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신용등급이 내려가거나 그러면 은행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여기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무제한 RP 정책을 갖다가 지금 쓸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탄핵이 이 지금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비상계엄의 불법성,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 있는다는 얘기죠.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TS 롬바드라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탄핵이 결정이 되는 순간 한국의 증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자세한 리포트 내용이야 뭐 여기랑 관련된 거는 아니니까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의 어떤 반등 여부는 결국은 탄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외국인의 시각이라는. 그 외국인의 시각이진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의미, 네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혹은 통화의 가치 하락 네네.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가령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짓이든지 할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양적 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두 손 넣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제한 RP를 갖다가 그 RP 매입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선언을 한 건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글쎄요. 그 지금 무제한이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뭐 151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레고 사태가 터졌을 때도 RP를 했었거든요. 글쎄 그거를 갖다가 뭐 약간 넘어가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없다. 예, 그게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이벤트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오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자체 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을 누르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뭐 경제기획원도 그렇고 뭐 여러 이 한은도 그렇고 이 경제 점검 회의를 막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뭔가 일어나나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그 대출 규모는 예. 자꾸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제적인. 예. 지금 이 시장 예. 경제 쪽에서 보는 이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제2금융권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RP 매입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은행하고 증권사만 됐었는데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사실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그 제2금융권의 어떤 그 부동산 대출, 그러니까 PF 대출로 인한 어떤 위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쭉 정부에서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 수순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사실 한 거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위기 자체는 얼마든지 불거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 어떤 상황, 지금의 현재 상황, 이 얼마나 빨리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2 금융권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느냐, 아니면 봉합되느냐, 뭐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다.
글쎄요. 현재까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금융 당국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또 이렇게 돈이 막 그 풀리게 되면 네.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네. 또 부동산, 네네. 뭐 가격의 또 상승, 네. 자산 가격의 네. 상승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어떤 버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돈이 고여 있다를 시중에 계속해서 풀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사정이 안정이 되고 가령 뭐 환율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건이 있는 거니까요. 은행들이 다시 RP를 갖다가 자신들이 맡겼던 물건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RP라는 거는 장기를 빌려주는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이제 단기를 빌려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 환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율과 물가 상승에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런 거고요. 단지 이런 상황이 진짜로 깊어져서요. 우리 금융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한다. 아니면 뭐 지금 그 제2금융권의 어떤 신용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그 RP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만 이 유동성 자체가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막 이걸 돈을 줄까요? 자신들이 필요하기에 이건 꼭 필요하다. 뭐 대기업의 어떤 신용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이 시중에 풀린 돈들을 갖다 못 걷어들이면은 이게 나중에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일이 생길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예.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네네. 오늘도 뭐 한 1,430원 네네.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1,45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큰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환율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환율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한 1,440원대에서 보통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율 자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화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양털 깎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예. 외화채, 그리고 예. 한국의 부가 확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뭐 610조의 이자만 해도 1년 이자만 해도 이자 갚을 때는 원화로 해서 달러 바꿔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담 자체가 우리가 1,200원대랑 1,400원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몇십 % 정도 이렇게 올라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그만큼은 사실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화채가 우리 기업들 포함한 기업하고 은행. 은행하고 네, 기업하고 그게 얼마라고요? 610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610조.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은행들 같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효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망이 워낙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신. 그렇죠. 수입할 때는 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수출할 때 그 환율 효과, 높은 환율 효과를 사실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440원대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450원이 뚫리고 그다음에 1,500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외국 투기 세력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니들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에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이제 그 여력이 없어.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인데 글쎄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경상수지 뭐 어떻게 됐든지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그러니까 그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뭐 4천억 달러 넘게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 해서 글쎄요 이 환율 방어에 실패할까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가령 뭐 이 탄핵 국면이 역시 마무리되는 거라는 것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겁니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돼야지
가령 뭐 미국과의 어떤 뭐 달러 수합을 한다거나 일본과의 어떤 수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환율 좀 안정세를 갖다가 보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전국이 우리나라 그 정치 불안정한 상태, 그 다음에 그 통치권이 사라진 상태,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느냐에 의해서 역시 환율도 그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4천억 달러 가지고 있는 이상의 네네. 그 외환 보유고 이게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GDP 대비했을 때 턱없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뭐 어떤 의견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금화, 방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뭐 그래서 국민연금에게 또 SOS를 치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 이것이 이제 결국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 네. 상황지 한번 총 정리해 주시죠. 항상 이런 어떤 좀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에는 그런 시각으로 환율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아까 은행들이 610조라고 하는데 단기로 이렇게 빌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채무 자체가. 다 장기채. 예, 대부분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워낙 97년도에 이렇게 크게 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인지 사실은 외화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1년 이내의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많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환율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담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담은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뚝을 무너뜨릴 정도가 될 거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가령 뭐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 수합하는 거는 그건 뭐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는 게 그 외국 경제기관들서부터 좀 불안하게 좀 보잖아요. 네네. 지금 저 뭐죠? 우리 내년도 GDP에 대해서도 네. 뭐 2.1,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낮춘 네네. 2.1% 정도로 보기도 하고 네네네. 올해도 2.3%로 낮췄고 네네네. 이러한 것들 인플레이션 따져보면 사실상 역성장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 침체로 내년도에 빠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 그거 실질 GDP니까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감안한 GDP니까.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결코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해요. 우리가 2분기에 역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분기 성장을 했다라지만 0.1% 성장했어요. 실질 GDP로. 그렇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경제학 교과서 얘기하는 2분기 연속 침체니까 그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침체라고 뭐 규정을 해도 그게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뭐 10월 달 산업활동 지표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건 결국 민간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고 또 투자라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생산 자체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출, 그나마 GDP 성장을 그렇게 이뤄냈던 거는 결국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인데 수출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 자체도 둔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여기에 이 어떤 탄핵의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불안정이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가령 뭐 한국 경제를 추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들이 많잖아요. 가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창구들이 단일화되지 않고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결코 내년 성장을 갖다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단. 아까 제가 TS 롬바르드의 리포트를 갖다가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글로벌 리서치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이게 탄핵 국면이 빨리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내년에 한국 경제는 지금 IMF라든지 OECD라든지 한국은행이 예측한 건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 계속해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역성장에 빠지는 이유는 소비 침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계속 감소했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 지출 역시 소비의 한 부분이잖아요. 재정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건전 재정인가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긴축 재정을 꾸려왔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벌써 추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나오고 정부 지출이 늘고 그럼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소비 심리라든지 또 전국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민간의 소비 심리 자체도 조금 좋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사실은 내년 GDP 성장 자체는 그렇게 된다라.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리서치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 이렇게 좀 뭐 지정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관광객의 어떤 해외 관광객의 유입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 내수 시장에 이건 부정적인 영향 아니냐. 소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상황까지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일순간 해결이 됐다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특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역으로 소비는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아, 한국의 진짜 이 어떻게 보면 회복력?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양상 자체를 외신에서는 거의 뭐 대서특필을 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위가 세상에 다른 나라들은 막 불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경찰들이 뭐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폭력적이 아니라 어떻게 아니니까. 보게 되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탄핵 국면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이게 빨리 정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 이게 얼마든지 빠르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래 간다라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진짜 그때는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한국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일단 또 방송을 보시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찬성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만 이게 잘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것이 탄핵이든 아니면 부결이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것이 된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국민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론조사로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가령 미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동맹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그 가닥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결국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해요. 주체들의 예, 생각대로 이 예, 방향이 예. 흘러가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주체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줘야 그렇죠. 그렇게 예, 이해를 예, 하는 예,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지금 이런 어쨌든 외신에서 뭐 아주 난리법석을 떨면서 예. 우리 비상계엄 그 상황을 하도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가서 좀 망신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건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CDS 부도 프리미엄 네. 요것이 어떻게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계엄이 발표된 날 보통은 우리나라 그 한국 CDS 프리미엄이 34bp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치솟았죠. 치솟았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게 36bp 정도 안정세를 찾았어요. 지금은 조금 그럼 올라간 다시 거예요. 조금 약간 올라갔다.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CDS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거예요. 내가 한국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게 가령 뭐 이제 여기는 보통 5년물 국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이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는 이 내가 보험료가 34bp라는 얘기입니다. 34bp. 보험 일종의 그 CDS 보험회사한테 내가 야 한국이 망하면 나 이거 못 받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줘. 그 대신 나는 너한테 보험료를 낼게.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의 의미예요. 그게 보통 뭐 34bp에서 36bp 정도로 갔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걸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수치가 지금 CDS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미국에서 커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네. 시각들.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이 마냥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 아니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일단은 한은은 뭐 사실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결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시장의 의견을 깨고 사실은 인하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가계부채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펀더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은은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미국은 뭐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9일인가요? 거기서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은 자체도 금리 인하의 어떤 가용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특히 또 이런 사태까지 터졌잖아요. 네. 그래 따라서 한은은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11월 그러니까 1일 매월 1일 그다음에 11일 이때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수지와 관련해서 계속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개월 연속 흑자예요, 다행히. 어. 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경산수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된 게는 사실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경상수지 흑자의 질을 좀 따져야 되겠죠. 가령 뭐 수입이 줄어가지고 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면서 그 수입이 줄어가지고 경상수지가 이렇게 되면 불황력 흑자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둔화 양상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은 여전히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에요. 그에 따라서 지금 결국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은 정치가 그걸 갖다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산업 정책이 됐든지 아니면 금융 정책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앞으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6개월 연속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연간 900억 달러 올해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네. 11월 달도 어쨌든 11일 발표한 것도 지금 증가 쪽으로 나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것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뭐 이것저것 막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뭐 투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네. 어쨌건 펀더멘탈 네네.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네네. 이것이 정말 더 복잡하게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잘 봉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리포트를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우리 한국 경제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고맙습니다.